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개론 한동준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 지대 이론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교재의 102페이지 51번 문제가 되겠죠. 자, 51번 문제 보시면은 우리가 지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생산물에 대한 단위당 가격과 생산비가 동일하고 교통비, 수송비가 도심에 멀어질수록 증가한다면 지대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지대 곡선은 얘기죠. 우리가 도심으로부터 우리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이 지대 곡선, 도심할까 시장, 이 시장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이렇게 지대 곡선은 우하향을 합니다. 이 지대를 우리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곡선 또는 한계 지대 곡선인데 우하향을 한다 이 얘기죠. 1번 맞고 2번 단위당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가 일정하다면 지대는 교통비에서 결정되죠. 이 지대는 이 단위당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를 뺀 건데, 자, 요 일정하다면은 지대는 뭐죠? 이 수송비, 교통비죠. 수송비, 교통비인데 요 두 개가 일정하면은 수송비에서 결정이 되죠. 그래서 맞는 질문. 2번은 단위당 생산비와 요 수송비가 일정하다면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이것도 맞는 질문. 자, 토지와 자본 간의 대체 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우리는 도시 지대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을 하는 곡선이 됩니다. 자, 4번도 맞고, 자, 5번 요소의 대체성은 생산 요소의 상대 가격에 따라 달라지지만은 기업이나 산업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지는 않는다. 자, 이 생산 요소의 대체성도 기업이나 산업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죠. 자, 이 생산 요소에 있어서의 이 집약도, 이 집약도가 이 생산 요소의 대체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에 대한 자본과의 비율이죠. 노동 투입량은 일정하다고 볼 때 얘기죠. 그래서 이 요소 집약도, 요소의 대체성은 요소의 상대적 가격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산업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집약 농업일 경우에는 집약도가 높고 조박 농업일 경우 집약도가 낮은 그러한 산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52번 문제로 갑니다. 자, 52번 문제 보면 다른 조건이 일정하고 단위 거리당 수송비가 높아지면 입찰 지대 곡선은 또 어떻게 되느냐. 자, 단위 거리당 수송비가 높아진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입찰 지대 지불 곡선이 이렇게 주어졌다. 자, 이게 지대, 도심, 거리인데 이 지대 지불 곡선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문제는 요 각도가 단위 우리가 거리당 수송비입니다. 이 기울기가 수송비인데 이 단위 거리당 수송비가 높아지면 높아지면은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런 형태. 기울기가 이렇게 급해져. 입찰 지대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게 됩니다. 가파르게 되죠. 3번 정답이 되겠죠. 자, 5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53번 문제로 가면은 다음에서 설명하는 지대 이론은 지대가 발생하는 이유는 비옥한 토지 양이 상대적으로 희소하고 토지에 수학 체감의 형상이 있다. 토지에 노동비를 투입을 하면은 처음에는 총 생산량이 증가하지만 일정한 단계를 지나서부터는 총 생산량은 증가하지만 그 증가분은 점점 작아지는 수학 체감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경작되고 있는 토지 가운데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를 한계지라고 하고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떤 토지 지대는 그 토지의 생산성과 한계지 생산성과의 차이에서 결정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또 지대는 생산물 가격의 구성 요인이 되지 않으면 또한 될 수도 없다. 바로 리카도에 있어서의 차액 지대설이죠. 자, 리카도의 차액 지대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리카도는 특히 이 토지에 있어서의 비옥도의 차이, 자, 이 토지에 있어서의 이 비옥도에 있어서의 차이가 이 생산성의 차이를 가져오면서 이러한 생산성의 차이가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주장하죠. 이 비옥도의 차이가 생산성의 차이를 가져오고 이러한 생산성의 차이는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1번이 정답이죠. 차액지대설의 개념이죠. 그래서 차액지대는 우둥지, 토지의 비옥도가 높은 토지인 우둥지에 있어서의 생산성에서 우리가 토지의 비옥도가 낮은 토지, 토지의 비옥도가 낮은 토지를 열등지라고 하는데, 열등지 중에서도 열등지를 최열등지인 한계지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 한계지는 경작되고 있는 토지 가운데서도 이 토지의 이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다. 이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를 얘기하죠. 자, 이 가장 낮은 토지에서 이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가 일치하죠. 자, 그러면 이 한계지에서의 생산성, 이 한계지의 생산성을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보다 더 높은 비옥도를 가진 토지에 대한 생산성에 대한 대가를 지대로 지불해야 된다는 이론을 전개시킨 학자가 리카도죠. 이 생산성의 차이만큼 우리가 지대로 지불해야 된다. 그래서 토지의 생산력의 차이로 발생하는 지대를 차액지대라고 하죠. 54번 문제로 갑니다. 자, 54번 문제는, 자, 다음 우리가 표는 쌀, 우유, 사과 등 3가지 상품의 1000제곱미터당 연간 산출물의 시장 가격, 생산비용, 교통비용을 나타낸다. 상품이 생산자와 소비되는 도시까지의 거리가 19km인 지점에서도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은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럼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상품, 이윤은 지대를 말하는데, 이 생산물 가격, 생산물 가격에서 이윤은 지대죠. 생산비를 빼고 또 우리는 시장가의 교통비를 빼는데, 이 교통비가 바로 뭐죠? 우리 단위거리당, 단위거리는 1km죠. 여기다가 우리는 거리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우리가 쌀인 경우, 자, 이 쌀인 경우에 이유는 어떻게 되죠? 생산물 가격, 우리가 생산물 가격 150만 원. 자, 150만 원에서 뭐를 빼죠? 우리가 생산비용 70만 원을 뺐고, 우리 단위거리당 교통비용은 5만 원이 나오죠. 자, 단위거리당 교통비용 5만 원인데 19km가 되죠. 자, 이거 없어지죠? 이거면 얼마가 돼요? 95만 원, 165만 원, 마이너스 15만 원이니까 0보다 작으니까 이유는 0보다 작죠. 자, 그리고 우리가 우유에 대해서는, 자, 이유 지대는 생산물 가격 200만 원이 나오죠. 자, 생산물 가격 200만 원에서 생산비용 100만 원에다가, 자, 또 4kg죠. 4만 원. 자, 단위거리당 교통비가 4만 원에 19km 곱해주면 얼마죠? 94, 76이죠. 176이니까 24만 원의 이윤을 얻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과인 경우, 사과인 경우의 이유는, 자, 시장 가격은 250만 원, 그 표에서 봤더니 또 생산비는 우리가
우리가 30만 원이 들고 또 단위 거리당 교통비는 6만 원이 되겠죠. 자, 19km니까 자, 69, 54, 6, 114죠. 114, 144니까 6만 원이 나오겠네요. 6만 원. 또 0보다 크니까 이윤이 있는 것은 우유, 사과 두 개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55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은 지대 및 지가 이론에 관한 기술이다. 적절하지 아니한 것은 이 지대 이론에 관한 논쟁은 지대가 토지로부터 생산된 재화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생산비, 즉 비용이냐 아니냐에 핵심을 두고 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1번은 어떻게 됩니까? 맞는 지문이 되겠죠. 1번은 맞는 지문이고 2번 고전 학파는 토지를 자본과 구별하지 않았으며 하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는데 자, 이 고전 학파는 1776년에서 약 1870년 시대에 나오는 건데 여기에서는 토지, 자본, 노동이 있겠죠. 이때 이 토지, 자본을 우리는 구별하여 고찰을 합니다. 토지, 자본을 구별하여 고찰을 한다. 이때 토지는 우리가 소모가 없는, 토지는 사용하도 소모가 없는 영속성을 가지고 있고 인간의 힘에 의해서 생산된 기계와 같은 자본은 소모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구별하여 고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번 구별하지 않았으며 하니까 틀린 지문이고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강조하고 지대를 불로소득으로 봤죠. 자, 이 토지, 노동, 자본을 투입을 해서 발생한 총생산에서 뭐를 노동에 대한 대가, 자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남은 잉여, 이 지불하고 남은 나머지 이 잉여를 우리는 뭘로 본다? 지대로 보는 거죠. 이 잉여를 우리가 지대로 보면서 이 지대를 잉여로서의 성격을 가진 지대를 불로소득으로 간주하죠. 잉여가 불로소득입니다. 그래서 지대를 불로소득 간주 맞는 지문이고 3번 신고전학파 얘기죠. 자, 이 19세기 후반에 나오죠. 자, 19세기 후반 즉 1890년대 나오는 알프레드 마샬로 대표되는 신고전학파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지대는 잉여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우리는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다. 이 토지, 자본, 노동인데 이때 토지, 자본을 신고전학파에서는 구별하지 않는다. 토지도 생산 요소고 자본도 생산, 노동도 생산 요소다. 구별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한 대가인, 토지라는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인 이 지대죠. 이 지대는 이 토지라는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말합니다.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로서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비용으로 파악한다. 요소 비용으로 파악을 한다는 거죠. 자, 요소 비용으로 파악하는 개념이 바로 지대죠. 3번 맞고 4번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에 따르면은 자, 막스죠. 자,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에 따르면은 이 지대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는 그 자체로 인해서 발생하며 따라서 한계지 밖에서도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면은 지대가 발생하죠. 그래서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하는데 리카도는 한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죠. 그래서 이 마르크스는 이 토지 소유 자체,
이 토지 소유 자체가 지대 발생 원인이다. 이 토지를 소유하는 그 자체가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이다 주장을 하는 거죠. 4번 맞고 5번 니카도의 차액 지대설에 의하면은 곡물 수위 증가가 재배 면적을 확대하게 되며 이 경우 비옥도와 위치에 서서 우둥지와 열등지가 발생하게 되는 바 지대는 이 한계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보다 생산력이 높은 이 토지에 대한 대가를 우리는 지대라고 하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56번 지대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니카도는 비옥도의 차이 또 우리가 비옥한 토지 양의 제한, 수학 체감 법칙의 작동을 지대 발생의 원인으로 보았다. 맞고요. 위치 지대설이죠. 자, 우리가 튀넨에 있어서야 튀넨의 입지, 교차, 지대설을 위치 지대설이라고 하죠. 자, 튀넨의 위치 지대설에 따르면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에 지대는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하락을 하죠. 이 중심지인 이 시장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지대는 점점 하락하죠. 이러한 지대, 지불 곡선이 우하향하는 역선형 함수가 되죠. 지대는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맞는 질문. 절대 지대설에 따르면 토지 소유 자체가 지대를 발생하는 요인이다. 맞고 입찰 지대설이죠. 자, 우리가 입찰 지대설은 누구죠? 알론소, 윌리엄. 우리가 알론소에 있어서의 입찰 지대설인데 튀넨의 이론을 확장했죠. 자, 튀넨에 있어서의 이론을 도시 부문에 확장하여 적용 발전시킨 이론입니다. 자, 입찰 지대설에 따르면 토지용은 최고의 지대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고의 동그라미, 용도의 할당, 배분되겠죠. 자, 지대, 도시, 이 거리인데 문제는 이렇게 도시 내에 산업이 여러 개 있죠. A 산업의 지대 지불 곡선, B 산업의 지대 지불 곡선, C 산업의 지대 지불 곡선인데 이 지대 지불 곡선이 경쟁을 벌여서 이렇게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용도의 토지는 이렇게 배분되죠. 가장 높은 최고입니다. 최고의 동그라미, 최저가 아니라는 걸 주의해 두셔야 되겠죠. 자, 이 빨간 선이 최고의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용도의 토지는 할당되죠. 입찰 지대 곡선인데 도심 가까이에서는 상업용, 그 다음에 주거용, 공업용의 순으로 토지 이용의 분포가 나타나겠죠. 자, 차액 지대설에 의하면은 지대는 경제적 잉여가 아니라 생산비다 하니까 틀렸죠. 지대는 뭐다? 자, 이 지대는 생산비가 아니라 지대는 바로 불로소득인 잉여다. 그래서 니카도는 이 지대를 잉여인 뭘로 본다? 불로소득으로 간주해요. 경제적 잉여인 불로소득을 간주하고 이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 의해서 결정된다. 생산물 가격이 바로 농산물 가격인 곡물 가격이겠죠. 곡물 가격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7번 문제로 갑니다. 자, 57번 문제를 보시면은 다음은 지대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도심에 가까이 입지할수록 교통 비용을 절약하게 되어 토지 비용에 더욱 투자할 수 있으며 이를 비용은 상충관계에 있다. 맞는 지문이죠. 토지 비용은 지대죠.
자, 지대 입찰 과정에서 가장 높은 밑줄,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하려는 활동에 당해 토지용이 할당된다고 볼 수 있다. 2번은 입찰 지대설이죠. 3번 어떤 토지이든 입지 경쟁의 결과 최소가 아니라 최대입니다. 최대의 순형가를 달성할 수 있는 형의 토지는 할당 배분됩니다. 최소가 아니라는 점. 3번 정답. 다른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투입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기업만이 대상 토지를 점유 차지할 수 있고요. 어느 지역에서든지 효율적 자원 결합을 하지 못하는 기업은 어떻게 그 지역에 입지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8번 지대 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걸 묻죠. 고전학파에서는 지대를 기회비용 성격이 아닙니다. 뭐죠? 지대를 뭘로? 잉여의 성격이죠. 잉여의 성격으로 파악을 함으로써 불로소득으로 가져합니다. 기회비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1번 정답이고, 2번 리카도는 토지가 제한되고 수학 체감의 법칙이 작용되며 토지 비옥도나 위치상의 편의가 다를 것을 전제로 차액지대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샬은 단기에서는 시장에서의 수요의 힘이 시장 재화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장기에서는 생산비가 재화의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죠. 그래서 마샬은 수요 공급에 의한 균형 가치설을 주장합니다. 고전학파는 생산비 가치설의 이론적 바탕을 두고 소득 분배에 중점을 두고 있죠. 그래서 이 지대를 불로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고전학파의 우리가 경제학자들은 소득 분배에 중점을 두고 있고, 신고전학파는 지대는 잉여가 아니라 토지의 한 개 생산물의 가치에서 결정된다고 하고, 우리는 한정된 자원, 한정된 우리가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중점을 두고 있죠.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중점을 두는 게 신고전학파죠. 자,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59번 다음은 지대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취내는 지대의 결정이 토지의 비옥도만이 아닌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는 위치 지대의 개념을 통해서 현대적 입지 이론의 기초를 제공한 학자죠. 자, 입찰 지대의 개념이 나오죠. 단위 면적은 1제곱미터죠. 단위 면적 토지에 대한 토지 이용자가 어떻게 돼?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의 금액, 최대 동그라미, 최소가 아닙니다. 최대의 금액으로 최대의 금액을 지불하기 때문에 초과 이유는 0이 되죠.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를 말합니다. 생산 요소, 예를 들어서 토지, 자본, 이 생산 요소 간의 대체가 일어날 경우에 일반적으로 입찰지대 곡선은 이렇게 우하향하면서 도심,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형태를 지니게 됩니다. 맞는 질문. 우하향, 볼록이 포인트죠. 자, 4번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4번이 정답이죠.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자, 한 개 교통비용, 단위 거리당 총 교통비용이 얼마나 변하고 있는가, 한 개 교통비용을 토지 이용 주체의 토지 사용으로 나눈 것을 기울기인데, 도심에 가까울수록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급하고 도심에 멀어질수록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5번 단일 도심 도시에서 상업용, 이 상업용 토지용이 도심 부근에 나타나는 것은 상업용 토지용이 토지의 단위 면적당 생산성이 높고 또 생산물의 단위 거리당 한 개 운송비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죠. 맞는 지문입니다. 자, 60번 두 가지 산업이 있는 단핵 도시 모형을 가정한 입찰지대 곡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그림에서 점 AMB도 이런 형태죠. 빨간 선 나타나는 AMD가 바로 입찰지대 곡선입니다. 맞고, 토지 수요가 증가하면은 어떻게 교외 지역의 지가가 상승할 수 있다. 또 맞고요. 교통 운송 기술의 진보로 AB, 그림에서 AB가 A-B로 이동한다면은 지가 수준이 OB 사이에서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죠. 맞고요. 이 모형으로
직주 분리 형상이죠. 자, 여러분 토지에 대한 수요가 외곽에서 증가하죠. 주택을 짓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직주 분리 형상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입찰지대 곡선은 토지 이용에 따른 판매액이 극대화되는 지대 곡선을 연결한 곡선이 아니죠. 도시로부터 각 거리에서의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하는 점들을 연결한 곡선입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5번 정답. 입찰지대 곡선 개념이 틀렸네요. 자, 61번.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습니다. 자, 튀넨의 고립국 이론을 도시 공간에 적용하여 확장 발전시킨 이론이죠. 1번 맞고, 운송비는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증가하고 재화의 평균 생산 비용은 일정하다, 동일하다는 가정을 전제로 합니다. 지대는 기업주의 정상 이윤과 생산비를 지불하고 남은 잉여에 해당하며 이 토지 이용자에게는 최소가 아니라 최대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입니다. 최대죠. 최소가 아니라 최대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입니다. 3번 정답. 도심 지역에 이용 가능한 토지는 외곽 지역에 비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 이용자들 사이의 경쟁이 치열하죠. 그래서 지대가 비쌉니다. 교통비 부담이 너무 커서 도시민이 거주하려고 하지 않는 한계 지점이 도시의 주거 한계점이 되겠죠. 자, 한계지를 설명한 겁니다. 자, 62번. 도시 토지 지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입찰지대의 개념이 1번 나와 있고, 자, 2번은 입찰지대 곡선은 가장 높은 밑줄,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하는 업종의 지대 곡선의 연결선으로 우하향한다. 맞는 지문. 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한계 교통비용에 비례하고 토지 사용량에 분모했으니까 반비례하는 우리가 관계 있죠. 자,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크다. 자, 이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크다는 것은 토지는 적게 투입하고 어떻게 돼요? 이런 얘기죠. 자본은 많이 투입을 하는 건데 이것은 집약도가 큰 금융업 등이 입지하죠. 바로 어디에서? 도심에서 입지하죠. 도심에 이 금융업 등이 입지를 하죠. 자, 지가가 우하향하다가 부도심에서 다시 지가가 상승하는 형태의 이 지대 곡선이 형성된 건 소도시가 아니라 대도시 지역이죠. 자, 대도시 지역에 있어서의 지가 구조는 이렇게 나오죠. 자, 도심에서 우리가 거리가 멀어질수록 이렇게 나오죠. 지가가 하락하다 다시 상승, 이렇게 파도 물결 치듯이 나타나죠. 여기가 부도심에서는 다시 지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형태가 나타나는 이런 그림이 됩니다. 5번 정답이죠. 자, 63번. 다음은 지대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을 고르면 리카도는 위치의 차이에 따라 지대가 발생한다는 차액지대설을 주장했다 하니까 틀린 지문이죠. 자, 리카도는요, 위치 문제를 경시했습니다. 자, 리카도는 우리는 비옥도 차이만 중점을 두고, 비옥도 자체가 아닌 비옥도 차이만 중점을 두고 또 위치 문제를 경시를 했다. 위치의 차이에 따라 아니라 비옥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마르크스는 토지 소유자는 단지 토지를 소유한다는 그 자체로 인해서 지대가 발생한다는 절대지대설을 주장했고, 자, 애덤 스미스는 지대 이론의 이론적 기반을 생산비 가치설에 두고 있다. 즉 생산비가 재화의 가치를 결정하죠. 튀넨은 중심지로부터의 거리 관계로 지대의 차이를 설명하는 입지교차 지대설을 우리는 주장을 했습니다. 헤이그는 지대와 수송비와 관계를 강조하는 뭐를? 마찰 비용 이론을 주장했죠. 그래서 헤이그는 또 작년에 또 출제했었죠. 마찰 비용 이론인데, 이 마찰 비용은 이 지대와 우리가 수송비 또는 교통비의 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5번 맞는 지문이죠. 자, 시장에 도달할 수 있고 우리가 수송비, 교통비를
전략할 수 있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가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이 바로 지대화한다고 주장하죠. 그래서 튀내내 입지교차지대서를 일반화시킨 이론이죠. 자, 튀내내 입지교차지대서를 일반화한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64번. 다음은 지대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 고전 학파는 농산물 가격이 지대에 영향을 미친다고 봤죠. 농산물 가격에 의해서 지대가 결정되고 토지를 자본 노동과 구별합니다. 맞고요. 신고전 학파는 토지를 생산 요소의 일종으로 보았고, 이 지대가 상승하면은 농산물 가격도 상승하죠. 농산물 가격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죠. 왜냐?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비용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카도의 차액 지대설은 비옥도의 차이를 중시했으나 위치는 중시하지 않았다. 위치 문제를 경시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중시한 건 튀넨이죠. 그래서 이 튀넨은 이 리카도의 이론, 리카도는 위치를 경시했기 때문에 위치를 첨가시켜서 이론을 전개시키죠. 자, 튀넨은 비옥도의 차이보다는 위치를 중시하여 이 중심지 시장과의 거리에 따르는 이 수송비의 이 차이가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주장을 하고, 이 한계지 내에서 농업용 토지가 중심진 시장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전략되는 수송비가 지대로 지불된다는 이론을 전개시킨 학자가 바로 튀넨이 되겠죠. 튀넨. 4번 맞고, 5번 리카도의 차액 지대설은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고 마르크스는 한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합니다. 바뀌었네요.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지문이죠. 5번. 자, 65번 문제로 갑니다. 자, 지대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리카도의 차액 지대설에서 지대는 토지 생산물의 가격에서 결정된 결과이지 그 가격을 결정하는 원인이 될 수도 없고 또한 될 수도 없습니다. 1번 맞고요. 2번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에 따르면 지대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는 그 자체로 인해서 발생하고, 한계지 밖에서도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면 지대가 발생하죠. 자, 튀넨의 입지교차 지대론에 의하면은 생산물 가격은 한계 토지, 한계지의 생산비와 수송비에서 결정되므로 지대는 한계 토지, 한계지 내에 하나여 발생하죠. 아까 한계지 내에서 지대가 발생을 합니다. 자, 4번 입찰지대에서는 가장 낮은 하면 안 되고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용도에 따라 토지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입니다. 마찰비용 이론에 의하면 마찰비용은 지대와 수송비 합이며 수송비 전략이 지대이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66번 도시 공간 구조 이론 및 지대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 이론에서는 상호 편익을 가져다주는 활동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직접 한 곳에 모여있죠. 직접 지향성을 통해서 직접 이익을 추구하고 다핵 입지 발생 요인 중 하나로 본다. 맞습니다. 알론소의 입찰지대 곡선은 여러 개의 지대 곡선 중 이렇게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하는 선으로 연결한 요걸 뭐라고 하죠? 엔빌로프 커브, 포락선이라고 하죠. 포락선. 맞는 지문입니다. 헤이그의 마찰비용 이론에서는 교통비와 지대를 마찰비용으로 보고요. 리카도의 차액 지대설에는 지대의 발생 원인을 농토의 비옥도에 따른 농작물 수확량의 차이, 생산성의 차이로 파악하죠. 마샬은 일시적으로 토지의 성격을 가지는 기계나 기구 등의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우리는 뭘로 표현한다? 파레토 지대가 아니죠. 준지대로 표현하죠. 준지대. 준지대. 준지대는
장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준지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시적이죠. 일시적인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 일시적 성격을 가지는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입니다. 자, 67번. 마샬의 준지대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한계 생산 이론에 입각하여 리카도의 지대론을 재편성한 이론입니다. 맞는 질문이고, 준지대는 생산을 위해 사람이 만든 기계나 기구들로부터 얻는 소득을 말하고요. 토지에 대한 개량 공사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일시적 소득은 준지대에 속합니다. 일시적, 요게 포인트입니다. 자, 4번 고정 동그라미. 고정 생산 요소의 공급량은 단기적으로 변동하지 않으므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준지대는 고정 생산 요소의 수요에서 결정돼요. 단기간에만 존재합니다. 준지대는 토지 이외의 고정 생산 요소에 귀속되는 소득, 기계 등의 다른 조건이 동일하면 영구적이 아니라 일시적입니다. 일시적으로 지대의 성격을 가지는 소득, 영구적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준지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기로 가면은 준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멸돼. 왜냐? 장기는 모든 생산 요소가 다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죠. 자, 준지대고요. 그리고 아까 66번에 5번에 파레토 지대는 경제지대인 불로소득을 얘기합니다. 이 파레토. 그 66번에 5번 지문에 이 파레토 지대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경제지대인 불로소득입니다. 그래서 5번, 66번에 5번은 파레토 지대가 아니라 준지대에 대한 설명인데, 그래서 잘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 지대 이론에서 학자들의 견해가 매년 또 한 문제 출제되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정책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